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관심은 포스트 하노이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회담 결렬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신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대표님 오시면 이것 좀 꼭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추미애 TV 첫 라이브 방송을 지금 막 끝내고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에 우리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고 막 왔는데요. 정 장관님 말씀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했겠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런 만큼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장벽을 높여버렸는데 그걸 좀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서 또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북한의 요구 수준도 좀 낮추어서 양쪽의 기대치를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또 뭐 이 진단에 대해서는 갑자기 한쪽 편에 서 있던 안보 보좌관 볼턴이 등장한 것. 확대회담에 갑자기 나왔죠. 네네, 그것부터가 좀 조짐이 이상했는데 역시 볼턴의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진단을 하면서 그러나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양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 그 미국 선거 전까지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회담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죠. 네. 라이브 방송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2시간, 뭐 1시간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했는데요. 네, 아주 유익했어요. 또 마침 내일은 그 당정청 회의를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또 아주 필요한 조언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이게 방송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저희 해보니까 그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노이 회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단순히 결렬됐다라고 너무 이렇게 삭막한 표현보다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도로 표현을 할 텐데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좀 어떻게 그 순간 어떤 기분이셨는지. 저는 CNN 방송을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미국의 모든 관심은 코온 변호사에 대해서 코온 변호사의 말에 집중하더라고요.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하노이에 도착했다는 건 그냥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렇게 하고 지나가길래 저게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볼턴이 왜 갑자기 방한을 취소하고 거기 갔을까. 사실은 그 전주에 조엘 위트라고 그 38 로스 대표를 국회에 모셔서 그 스티브 비건이 한 연설의 맥락을 복귀해 주면서 이번에 그 정상회담 앞두고 열리는 실무회담, 실무회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말들,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볼튼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비건과 앨리슨 후크라고 보좌관이 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건과 앨리슨 후크와 함께 사진을 찍고서 트윗을 하면서 나의 북한 팀이라고 해서 전폭적으로 전권을 주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볼튼의 역할이 크지 않는데 왜 갑자기 하노이로 갔을까라고 짐작하면 이제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꾼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렬이라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이, 미국 언론이 이 정상회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그런 정치 스캔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약간 쇼맨적인 내가 지금 깜짝 쇼를 하고 싶은데 주목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는구나. 오히려 비난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반전의 악역을 볼튼을 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지금 결렬된 데는 어쨌든 코언의 청문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시는 건데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북 문제를 푸는 데만큼은 나름의 직관력도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그 외교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급반전 뭐 이런 걸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국내 그 여론의 논평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이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아무도 못 풀었는데 나는 풀겠다라고 장담하기도 했었는데 그분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 코언 문제같이 이런 문제만 사실은 좀 진정이 된다면 저는 아까 정세현 장관님도 수주내라는 표현을 그 조만간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뉘앙스로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물밑 접촉의 그 시기 그것을 그래서 요 코언 사태가 진정이 좀 된다면 이건 얼마든지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사실은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준비한 문건을 건넸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국과의 그 사인만 결렬이 된 거지 쌍방간에는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주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걸 사인을 안 한 것이지 그게 뭐 북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탓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실 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회담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평소보다는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구나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뭐 저희가 큰 무리가 없겠죠. 무리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 중에 어느 언론사 기자가 추가 제재를 그러면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혀 그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제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 사람들이 생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봐서는 민생 민수에 관한 제재를 풀어달라가 그다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오히려 북한에도 민생이 있지 않느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조장은 할 수 있다를 이미 이해를 했다라고 오히려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은데 1차 정상회담 때도 다시 정상회담 추진할 수 있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선 양쪽을 체면 살려주기. 그러니까 회담 결렬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사전에 다 준비하고 마지막 사인만 하는 건데 준비도 안 한 채로 가서 이 회담이 결렬됐다 이런 거니까 마치 정상 간에 서로 간에 막 너무 서두르고 준비 없는 외교력 없는 그런 것처럼 체면국인 것처럼 됐단 말이죠. 국내적으로는 각자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명분 실어주기 그런 역할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정세현 장관님처럼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먼저 선동결 완전한 선동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완전한 핵폐기라는 걸 단숨에 할 수 없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 고위 실무 접촉을 통해서 스티브 비건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그걸 이해했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북한 측 파트너한테 김혁철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 알았다. 이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은 여태까지 이런 대북 정책에 있어 실패했는데 그 실패는 너무 북한이 먼저 행동할 것을 많이 요구를 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도 움직일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상호 불신이 쌓였는데 네. 이번만큼은 단계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여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결렬됐기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놀란 거겠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약간의 그 기대치 먼저 동결하자. 예. 그리고 난 뒤에 폐기까지 가는 절차를 밟자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 정치인 가운데 아마 워싱턴 정가 분위기를 아주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좀 분위기가 회의론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예전의 그 인식, 그리고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 그런 북한에 대한 그 나쁜 인식 그런 것만 갖고 있지 구체적인 북한을 핸들링하는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정가의 인식 수준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결핍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국회 외통위 내에서 미주 분과 소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주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경협 문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속도를 내보려고 했는데 주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재 완화를 그 북한이 그 민생과 민수에 한해서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풀면은 전부 다 풀어주는 거나 똑같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아요. 그건 논쟁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국제사회 전체가 할 수 없다면 이 남북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경협하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니 중재해달라고 한다면 중재자의 역할이 훨씬 의미 있어지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우리를 이용해달라라고까지 하셨죠. 그건 경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회담이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중재자로서 중재하려면 뭔가 여지, 레버리지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경협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고 또 북한 사람들이 핵을 내려놔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결단을 하는데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걸 대통령께서 미국을 설득하는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훅 뛰어넘어서 국내 정치 이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훅 뛰어넘었죠. 일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국당 앞으로 좀 여당과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뭐 호흡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잘 맞아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 누가 손해인가요? 서로 손해인데 오히려 미국이 더 손해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봐주세요 했는데 미국 언론과 국민들은 코온의 입을 쳐다본 거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익을 달성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신임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노이 회담 결렬을 이게 잘 됐다.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국익이 유지가 안 되구나,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평화나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온 국민이 하나 되는데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협치가 좀 필요하고 또 내년에는 국내적으로는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사실 황라땡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황 대표의 당선을 여권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건 뭐 그런 신조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취임을 저는 축하드리고요. 네. 또 가장 합리적으로 당을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저런 합리성을 새삼 평가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당도 선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협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법조인은 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가 어떤 저울의 균형에서 찾아지는 것처럼 한쪽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신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